본 영상 내용은 지난 5년간 XC60의 연식이 바뀌어 오면서 과연 상품성은 더 좋아졌는지 아니면 더 떨어졌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고, 더불어 앞으로 나올 23년형은 22년형 대비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DB로 활용되기 위함입니다. 사양 변천사 그 첫 번째 시리즈로 XC60입니다. 18년형부터 수입된 XC60은 최초 7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MMT 모델은 인기가 없었고 결국 따져보면 살 건 인스 모델뿐이란 결론을 누구나 낼 수 있었습니다. 엔진 사양이 달라도 인스의 옵션은 똑같기 때문에 이제부터 살펴볼 연도별 사양 가감의 기준은 인스 사양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일관된 비교를 위해서 기준 모델을 18년형 XC60 T6 인스 7,540만원짜리로 하겠습니다. 19년형 XC60 T6 인스는 가격과 사양 모두 변경이 없었고 20년형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당시 전 모델 공통적으로 줬던 프리젠테이션 킷박스가 이때부터 빠졌습니다. 이건 국내 제작이 아닌 본사에서 차량 출하 시 함께 보내주는 사은품 같은 거였는데요. 기본적으로 담겨 나오는 투명의 플라재질 케이스도 있지만 보통 키를 두 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하나는 쓰고 하나는 보관해 두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을 건데, 이럴 때 프레젠테이션 킷박스는 키를 이쁘게 보관해 두기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걸 되파는 사람도 있네요. 21년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러가지 사양의 변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변화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기본 적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T5 가솔린 엔진 베이스의 B5 엔진과 T6 엔진이 기반인 B6 이렇게 두 가지 가솔린 엔진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그럼과 동시에 디젤 모델은 수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엔진 스펙이 업그레이드 되었음에도 가격이 기존 T6 7,540만원에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결합된 B6가 7,100만원으로 책정되면서 오히려 440만원이 내렸습니다. 이건 정말 대박이었죠.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재고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내리면서 폭발적인 수요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되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단점이라고는 시스템이 다소 복잡해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론적인 추정뿐이지 실제로 체감되는 단점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부드러운 재시동, 엔진 오프 시에도 냉난방 가능, 추월, 발진 시 가속력 증가 등의 장점만 존재하는데, 따라서 가격을 조금 올렸어도 나름 수긍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후 나오는 누락 요소들은 어느 정도 용서가 되고도 남을 정도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아진 쪽으로의 변경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들어갔다는 건데요. 기존의 12V 단자는 위쪽으로 자리가 이동했고 어정쩡했던 수납함 공간에 무선 충전기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에 중국산으로 7, 8만원에 저 자리에 꼽아 쓰는 무선 충전기 제품이 출시된 적이 있었는데요. 제 뇌피셜 볼보에서 이 아이디어를 기발하다 여겨 아예 순정으로 만들어 넣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속도는 일반 급속 충전 속도의 50% 정도로 T맵을 켜 항시 화면을 온 시켜 놓으면 배터리가 1시간에 10% 정도 충전되는 수준입니다. 공기청정기 성능이 업그레이드 돼서 미세먼지까지 걸러주게 되었고 이오나이저도 추가되었습니다. 더불어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센서와 OS도 들어갔습니다. 기어 변속 레버의 작동 방식이 바뀌면서 불호가 없는 크리스털 기어 노브가 장착되었습니다. 와우! 이것으로 인해 고급감이 확실히 올라간 효과가 있었죠. 바워 앤 윌킨스 오디오의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 되었고 청취 모드의 재즈 클럽이 추가됐습니다. 명시적으로는 미드레인지 스피커 컨티넘 콘으로 변경, 더블돔 알루미늄 트위터 적용, 업그레이드된 4-15 디지털 램프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오디오를 전혀 몰라 뭔 소리인지 스펙 해석이 안 되네요. 다만 겉에서 보이는 차이는 스피커 콘의 색상이 노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체감은 안 되지만 노이즈 캔슬레이션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의 12V, 220V 포트가 USB-C 포트 2개로 변경되었는데요. 단순 충전을 위한 전원 용도로는 12V C가 잭이나 220V 단자가 더 사용하기 편하지 않나 싶습니다.
헤드레스트 받침에 가죽 마감이 추가되면서 실내 분위기가 한 단계 더 일관성이 올라가면서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이제 누락된 상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그 시기가 나뉘는데요. 첫 번째 21년형에서 모두 빠진 케이스, 두 번째 21년형 하반기 생산 모델에서부터 빠진 케이스. 이번의 경우는 생산월이 20년 9월에서부터 21년 3월 안에 포함된 차량으로 보면 대충 맞을 것입니다. 인도 받으셨던 출고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약 20년 11월 정도부터 해당되고요. 예외가 있는 오너분의 경우는 그냥 재수가 좋았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1년형에서 모두 빠진 케이스입니다. 운전석 헤드레스트에 새겨져 있던 인스크립션 각자가 삭제되었습니다. 어떤 브랜드는 이 부분에 각인 넣는데 돈을 받습니다. 그 말은 곧 원가가 얼마든지 간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후작업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인스크립션 각자가 빠진 건 원가 절감의 일환으로 생각됩니다. 기본키 하나가 케어키로 바뀌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현실 반영에 있어서는 좀 딴나라 케이스 같죠. 동시에 가죽 인테리어 코드에 맞춰주던 키의 가죽 케이스가 일괄 검정과 주황색으로 통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양의 마이너스라고 생각합니다. 사이드 데코 몰딩에서 인스크립션 각자가 빠졌습니다. 이 역시 후가공을 생략하여 얻는 원가 절감 요소처럼 보이죠. 조수석 수납함 속 쿨링 기능이 삭제되었습니다. 별로 효과는 없는 있으나마나한 기능이긴 해서 그다지 아쉽진 않겠습니다. 21년형 하반기 생산 차량부터 빠진 사항입니다. 먼저 조수석 수납함 잠금 기능이 빠져서 차량 내 귀중품 보관하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주 발렛을 맡기시는 오너분의 경우에는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스포츠 키텍, 일명 방수키를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빠지게 되면서 키 케이스도 저렇게 썰렁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태서 그나마 가죽이던 케이스가 플라스틱 케이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엄청 저렴해 보이는 케이스인데요. 그 때문인지 볼코에서는 자체적으로 외주를 줘서 제작한 가죽 케이스를 출고 시 사은품이랍시고 줍니다. 물론 퀄리티는 순정만 못하지만요. 후열 시트에 가죽 천공 처리가 빠졌습니다. 통풍 기능이 안 들어가 있기에 굳이 가죽에 구멍이 뚫려 있을 필요는 없지만 앞좌석 시트와의 스타일의 통일성이 깨진 거죠. 그래서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보면 시트의 색감도 정확히 같지가 않습니다. 조수석에 있던 수납용 포켓 그물이 삭제되었습니다. 22년형에 이르러 리프레시드 되면서 100만원의 가격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듯 안드로이드 OS와 티맵이 적용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통신망이 구축된 결과 OTA 업데이트와 볼보 온콜, SOS 기능이 적용되었습니다. 때문에 썬루프 조작, 스위치 주변부도 새롭게 디자인되었죠. 시스템이 바뀌면서 차량 기능의 설정 방식에서도 변화가 좀 많았는데요. 좋아진 부분과 반면 떨어진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서 호불호가 좀 갈릴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자세하게 다루었으니까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단점보다는 장점이 분명 더 많은 업그레이드이고 가격도 정말 소폭만 오르는데 그쳤기 때문에 역시 뒤이어 나오는 누락된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달래준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페이스리프트, 리프레시드라고 하면 좀 더 나은 디자인으로 바뀌면서 식상함을 깨주는 게 보통인데, 볼보가 생각하는 리프레시드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소소한 변화만 주고 리프레시드라고 하거든요. XC60의 경우 내적으로는 OS의 변경으로 업그레이드를 이루었지만 외형적으로는 오히려 다운그레이드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게 듀얼 머플러가 삭제되었습니다. 이건 사실 XC60뿐 아니라 전 모델에 걸쳐 이루어진 또는 이루어질 볼보가 작정한 원가 절감 정책인데요. 누구에게는 깔끔해서 보기 좋을 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차량의 스타일이 너무 심심해졌다고 입을 모으는 부분입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것은 견인봉이 들어가는 자리가 반듯하게 미리 가공되어 나온다는 것 정도죠.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 스위치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라이브 모드를 바꾸려면 화면 터치를 통해서 바꿔야 하는데, 이에 따라 운전 중 조작해야 하는 관점에서는 그 사용 직관성이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도 원가 절감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처음 XC90이 출시될 때
이 부분을 자기네들이 멋스럽게 만든 부분이라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대책 없이 다 빼버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죠. 기존의 USB B 타입 단자가 C 타입 단자로 바뀌었습니다. 출시 초에는 충전용으로만 사용되었는데 최근에 비로소 OS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애플 카플레이가 유선 방식으로 지원되기 시작했죠. 2열 암레스트에 수납함이 빠졌습니다. 과연 저 얕은 공간에 뭘 담아둘 수 있을까 싶긴 한데요. 애들이 있는 집에서는 저기에 과자 봉지를 얹어놓기 좋을 수도 있으리라 이것도 순전히 원가 절감 요소라고 보입니다. 구급함도 삭제되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유럽에서는 면허 시험 과정에 저 구급함 사용 방법도 있다고 하죠. And that is getting your first aid course, plus your pictures, plus your iPad.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도 않고 119 출동 지원이 잘 되기도 하니까 딱히 쓸데는 없는 장비였습니다. 그래서 없어졌어도 전혀 아쉽지 않은 부분이 되겠네요. 임시 타이어 대신 펑크 수리킷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량 무게를 줄일 수 있어서 연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견해도 있지만 펑크가 꼭 못이나 볼트 등으로 깔끔하게 난다는 보장도 없고 실제 수리킷보다는 지렁이로 떼우는 게 더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임시 타이어가 더 유용한 장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순정으로 광각 미러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안 들어간 것보단 낫기는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굴곡이 일정한 광각 미러가 아니고 가장자리 점선을 기점으로 바깥쪽 4분의 1만 곡률이 바뀌기 때문에 양눈으로 보게 되면 상이 찌부돼서 두 개로 보입니다. 그래서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점선이 없는 볼보의 순정 광각 미러는 가격이 10만원 초반대라서 저는 눈이 편하고 상이 일정하게 보이는 무점선 광각 미러를 돈을 주고서라도 바꾸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워셔 기능이 빠졌습니다. 더불어 전면 윈도우 워셔 노즐이 얼지 않게 히팅시켜주는 기능도 삭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양에서만 빠진 부분인데요. 그렇게 고압도 아니어서 제대로 닦으려면 꼭 한 번은 휴지 등으로 헤드램프를 닦아줘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은 삭제되어도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대신 물티슈 하나 정도만 차량에 비치해두면 좋겠죠. 지금까지 정리해본 변화들을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추가된 것들에는 제법 굵직굵직한 것들이 좀 있죠. 반면 빠진 것들은 대부분 사용 빈도가 적거나 혹은 존재감이 미미한 것들이 대다수로 보여집니다. 물론 듀얼 머플러는 아니지만요. 여기에 가격이 5년 전보다 340만원이나 다운된 점까지 감안해 보면 XC60은 현재의 모델이 과거보다 상품성이나 가성비에서 월등히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동차의 여러 사양들을 밥상의 반찬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볼보가 이제는 여러 맛집 중 하나가 된 것 동의하시죠? 대표 센터 메뉴는 당연히 안전이겠고요. 거기에 소위 먹히는 디자인, 실내 공간, 오디오, 사용자 편의 장비 등의 제2 선발급 찬들이 추가되면서 밥상이보다 고급져졌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손이 안 가는 비인기 반찬들의 가짓수는 좀 줄었지만요. 위에 나열한 누락된 사양들은 대부분 볼보 본사의 제조 사양 변경에 따른 것으로 볼코가 주도적으로 한국 사양에서만 뺀 부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따라서 무지성으로 코리아만 붙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며 비난하는 건 여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던 기능들을 소위 구독이란 타이틀 아래 오너들의 정기적인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식으로 자동차 메이커의 판매 방식 변경이 이루어지려는 조짐이 보이는데요. 현재까지는 주로 반감 의견들이 대다수라 좀 시끌시끌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시장은 바뀌게 될 거라 예상됩니다. 그런 와중에 볼보도 앞으로 향상된 반자율 주행 기능을 갖춘 신모델을 부지런히 그리고 빨리빨리 시장에 내놓으면서 소비자 확보에 열을 올릴 거라 예상되는데요.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이윤 추구 의도가 다른 브랜드처럼 너무나도 노골적으로 보이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내 출시될 23년형 XC60에서는 크게 달라질 구석은 없어 보이는데 혹시 모르죠? 나중에 출시되면 눈 씻고 열심히 찾아보고 꼭 발견되는 게 있음 유튜브 각 잡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모델의 변천사는 XC40이 되겠습니다.